최근에 나온 리포트와 차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해 본 결과 이 녀석은 참 뒤로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다? 다운사이드보단 업사이드 확률이 훨씬 높은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조금 앞으로 운영 방식을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까지 예를 들면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 실적은 잘 개선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찾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보고 계세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유명한 거, 잘 달리는 거, 내가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와 차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해 본 결과 이 녀석은 참 뒤로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다? 다운사이드보단 업사이드 확률이 훨씬 높은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당장 바로 예를 들어서 오르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올라주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어때요? 조금 예를 들면 혼돈스러운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다운사이드가 없다면 업사이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죠. 아니 더 뭐 12,000원 뭐 이런 걸로 더 밑으로 던질 이유도 없는데 앞으로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다운사이드가 별로 없다는 건 앞으로 영업 실적만 조금만 개선이 돼도 상당히 주가의 반등성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 부분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리오프닝도 이루어지고 또 단말기 수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증가 수요가 둔화되고 재고량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해소됐고요. 적자에서 재고 이런 거 쌓인 것들은 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사회보결제는 어떤 경우로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주가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를 가겠다. 상승 여력은 40%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업사이드에 대한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매물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매물과 뭐 예를 들면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매도 물량이 없는데 뭐 더 내려가봤자 다운사이드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0% 제가 하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는 마이너스 10%이 정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는 종목 이게 바로 NHN 한국사회보결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리오프닝 하면서 예를 들면 항상 재고가 문제죠. 재고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비용입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손실처분이 이미 장부에 반영을 하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은 매출 장부에 표현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보면 4분기에 대부분의 일회성 비용들을 털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꽃다 들어서서 쉽게 말 1월 초에 장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털어버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 중순부터 앞으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건 1쿼터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11% 정도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 10%나 11% 예를 들면 쿼터 기준, YOY 기준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주가는 대단히 하락하지는 않고 제자리 걸음이나 뭐 이 정도밖에 하지 않을 거다. 왜? 밸류에이션을 그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9.5배? 이 정도의 예를 들면 타겟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얘기한 건 거기에 뭐한 절반 수준이 18.5배 수준 2만 원을 목표로 잡은 건 그냥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앞으로 대세 상승 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적당하게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표현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인 거죠. 자, 2020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2023년도에 2022년 정도의 업적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수익성과 예를 들면 성장이 예를 들면 조금 확보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그 디레이팅 부분은 사라질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낮은 예를 들면 평가를 가지고 타겟을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2만 원이 나온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포인트를 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꾸준히 예를 들면 당연히 그렇죠. 영업이익이 옛날보다 많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성장세가 주춤해졌다,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모든 기업의 실적들은 QOQ, YY로 움직인다 얘기를 했지만 이 YY가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4만 원 이런 주가는 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과거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30%, 40%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왜 주가는 13,000원이다. 충분히 예를 들면 다운사이드에 조정을 받은 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거를 평가를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배수만 밸류에이션을 준다고 하면 이 분석이 하면 2만 원이 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길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매물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좀 자유로운 거죠. 사실 22,500원까지는 널널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데 뭐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쭉 차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만 되고 나서 업사이드로 존재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 바로 221 이 이동평균선 어때요? 바로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한번 레벨업 할 때, 한 번 올라칠 때 제가 볼 땐 거의 2만 원 수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은 적어도 제가 보면 3월 달에서 4월 달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 그제 예를 들어 최근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21 이평과 60일 이 이평선 이 사이에서 좀 저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을 평균가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13,898원으로 나타나네요. 자, 이 가격을 갖다 어떻게 되면 평균가로 잡고 그거보다 하단으로 매수 평단을 잡으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들을 좀 잡는데 그래서 평균 매수가 조절할 때는 잘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나마 해도 찝찝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한 2월 말까지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자, 적정하게 평균 매수 단가 잡아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4월 1일자에 어떤 거예요? 영업이익이 개선된대요. 라고 하면 아니 장부가 업사이드 10%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개념이 나오겠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10 플러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일 넉넉한 것은 다운사이드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추천드릴까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눌림에서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눌림의 평균은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직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직전 3개월 정도 받은 60일 이동평균선 언더에서 잡아주는 쪽 아니면 이 높아야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낮으면 1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서 갭을 잡고 잡아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기와 여기. 그 13,000원과 14,415원. 그 중간값이 어디다? 13,000, 뭐 800원, 700원 요 수준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잘 잡아주시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죠. 이 리포트를 보고 저도 선정한 이유는 단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영업이익은 10%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고 매물과 보유량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가격 밑으로 던져야 될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